슬프타임즈 2023년 7월 26일자 파트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를 나눈 이유는 기업체들의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들이 대거 공시가 돼서 별도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좀 기대를 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뉴턴 역학의 아쿠알 이론의 표준적 예제라고 제가 요거는 삽입을 했고요. 한국 천문학자가 발견한 쌍성 움직임,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최규현 세종대 교수 연구진 연구 결과 발표, 사이언스 조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가이아 우주 망원경으로 26,500여 개의 쌍성 움직임을 분석을 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지난 1983년에 이스라엘의 물리학자 제이콥 베컨슈타인과 모르도하이 밀그롬이 제안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이 공정궤도 커질수록 중력 가속도 이론치와 차이가 커진다. 이런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체를 설명하는데 종전의 뉴턴 역학으로 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암흑물질로 설명을 했다는데, 이것이 이 암흑물질이 아닌 외부 중장력의 물체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해석이죠. 안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측도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 전문적인 얘기가 좀 표현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밀그롬은 이 최규현 세종대 교수의 이 발견,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수정 뉴턴 역학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천체 물리나 기초 물리학, 우주론 전반에 가늠하기 힘든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단한 거겠어요. 물리학, 기초 물리학, 천체 물리학 이런 거에 큰 어떤 혁신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IMF 2023년 올해 한국 성장률 1.4%로 하향 전망. 한국은행도 1분기 때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IMF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이 조선 비지에서 이렇게 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이제 전체 성장률을 우리나라가 1.5% 봤는데, 한국은행이 1.4%를 예상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1.4%로 하향 조정했다, IMF도. 그러면은 대부분 G7 선진국들이 미국이 조금 좋아지는 거로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좀 올라가는 거로, 거꾸로 일본이 1.4%로,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기타 선진국으로 했는데, 실제 영문 자료에는, 표에는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여 개 국가를 다 한 모양인데, 기자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발췌해가지고 작성한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래요. 요 2.4, 내년도, 올해 7월 시점에서 볼 때에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4% 성장할 거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일본은 1%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신흥 개도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1인당 GDP가 좀 낮기 때문에. 올해는 5.2%, 그러나 이제 여러 뉴스에서는 이 디프레로 가고 이 전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내년에 크게 내려가는 거로 돼 있고, 인도는
6.1% 올해 그 경제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IMF가 무슨 근거로 2024년도를 2.4% 상승으로 전망한 것이 한국이 뭐 독특한 것을 뭘 발견을 한 건지 그게 좀 매우 궁금합니다. 법무부 ISDS 사건 처리국 신설, 뭐 이민청도 신설하겠다고 하반기에 그랬는데 법무부는 수요일 외국계 자본회사들이 관련된 국제적인 투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외교부는 다가오는 조직 변화의 일환으로 잠정적으로 국제법무국을 설립할 계획을 밝혔답니다. 지금까지 10건의 ISDS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었었다. 정부는 논란이 된 2015년 삼성그룹 계열사 두 곳의 합병에 따른 분쟁에서 헤지펀드 엘리엇 투자 운영에 1억 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상설중재재판소의 명령을 뒤집는 소송을 지난주에 제기했다. 이거 의미 있는 겁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2억 1650억 달러만 달러의 국내 은행 매각 이자를 더 얹어 지급하라는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뭔가 론스타한테 거꾸로 또 벌금을 매겼더니 그 론스타 쪽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이런 그 국제적인 그 결국 어떤 결국은 어떤 금융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여러 그 형태들이 새롭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과 관련돼서 5개의 다른 ISDS 소송들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헤지펀드 엘리엇 투자 운영에 1억 달러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상설중재재판소의 명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발표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엇한테 질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ISDS라는 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이라는 거에 그 약자로 위키백과에서 우리가 그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이런 뉴스를 좀 했죠. 그 이재용 그 회장이 99차 공판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원래 그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의 그 기사 제목은 잘 지내시죠? 라는 것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흐름을 읽은 그런 건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쨌든 이 변호인들은 합병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엘리엇이 말이 안 된다 해서 국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제 벌금을 때린 거로 돼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3년간 89차례 재판에 참석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리고 근데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3%입니다. 경영권을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저께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공판이 질질 끄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삼성 죽이기는 그 문정권 때는 삼성 죽이기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삼성 어떻게 해서든지 포지티브하게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일선에서 물어난다면은 삼성 오너가의 지배는 아마 삼성그룹에서는 끝날 것이다. 한마디로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외국계 자본이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국제청이라는 거 법무
국제법무청을 만든다는 것은, 국을 만든다는 것은 이 외국 그 글로벌 금융자본에 쉽게 당하지 않겠다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또 그래도 현 정부가 다른 그 또 글로벌 금융 세력한테 휘둘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메탄올 엔진으로 붙는 HD 현대 한화 저가 경쟁 우려도, 선박 엔진 양강 현대중 엔진 SHD 엔진 두 양강인데 삼성중공업에서 짓는 에버그린사 16척의 이 엔진 경쟁이 붙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은 설계가 적용되는 배 16척을 반복해서 건조하면 설계 구매 생산 과정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해 충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은 하고 있다는데요. 요거 말을 제가 좀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면은 조선 3사 중에서 덤핑을 먼저 시작한 게 누구냐라고 묻는다면은 대우도 거론되지만은 삼성도 만만치 않게 해양 설비에 대해서, 선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양 유출, 석유 시추선 이런 거에 너무 덤핑을 했었다 하는 그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들을 현재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와 인건비 변동성이 그러나 매우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또 이렇게 기자는 보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선박 기자재 구매 과정에서 비용을 줄여 불확실성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가격 후려치기를 해가지고 지들이 이익을 남기겠다. 근데 이제 엔진은 전체 선박 가격의 10 내지 15%다. 이런데 조선 3사의 그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선박 엔진에 대한 것은 소개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국내 기업끼리는 덤핑 경쟁하지 않기로 하자,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 컨테이너선 추진용은 메탄올 엔진을 사용한다, 이런 거고, 현대중공업이 현재 그 세계 유일한데 여기에 이제 HSD 엔진이 이제 도전장을 냈고, 이 HSD 엔진이 하나한테 인수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 조선하고 하나 오션하고의 양강 구도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메탄올 엔진 컨테이너선을 덤핑 수주한 것 같다. 엔진 가격이 전체 10에서 15%라는데 여기서 얼마를 경쟁시키려고 한들 수주 자체가 덤핑이면 해결하기 어렵다. 문제는 납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선박 건조 공정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매 생산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강조한다는 것은 아직도 원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제약이 이런 경영을 도입하라, 그렇게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삼성중공업한테. 현대중공업은 공식적으로 오픈되진 않았지만은 제약 이론 경영을 도입했다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사들보다도 적은 재고를 가져가면서도 가장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하는 속에서도 가장 적자가 작게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그 계통에 제가 지득된 정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가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마크 트웨인의 얘기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각에 대해서 여러 언론 매체들이 다
이렇게 그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고야 탄핵 소추권 남용했다. 준엄한 심판 받을 것. 그래서 이게 이 야당이 박근혜 언니 탄핵에 대한 그 성공 경험에 심취해서 그때 망치를 주어봤다는 거예요. 제 비유는.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조금만 잘못돼도 탄핵 운운하고들 자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야당 애새끼들은 어린이 같다. 제 말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하는 노인 늘어. 왜? 현실 정년 50세도 안 돼. 연금도 모자라. JIBS라고 이 처음 접하는 언론 매체인데요. 상당히 자세히 이거 김지훈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고령층 취업자가 912만 명이나 됩니다. 역대 최고랍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전에 사직을 하고 10명 중 4명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회사를 관두는 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 7명은 일을 자기가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월 200에서 250만 원은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연금 수령자 늘지만 절반이 연금이 제로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인구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9.4세로 집계됐습니다. 저는 50 조금 넘어서 그래도 그 만으로 따진다면은 50 한 조금 더 넘어서 51, 2세인가? 그러나 이제 그 또 하청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일을 했었었는데요.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30.2%, 공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그 고령층 적정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 원, 개인 원 177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 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이 잘못돼 가지고 나온 게 30.2%. 그리고 이제 기업은 계속 유지하면 나이가 먹어서 공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하고 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들 이게 이제 11.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1.3% 등이 나이가 좀 먹으니까 고임금자가 되니까 단순 반복적인 것 이런 것 쪽에 우리가 그 연봉제가 많이 도입되면서 그 연차라고 그러나요? 세월이 지나면 월급을 올려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없애자 그래가지고 동일 노동 동일임금 나이에 관계없이 직급제 임금제를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시류가 바뀌고는 있죠. 그래서 정년 연장을 좀 많이 해주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년퇴직한 그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 60세였다면은 60세까지 정년 퇴직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 아마 우리나라 요즘은 많이 이제 그 정년 퇴직했습니다. 뭐 공무원 사회라든지 교원 사회라든지 또 군인 사회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이 철밥그릇 이런 곳에서는 정년퇴직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민간이야말로 정년퇴직 때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생산직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들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유목민 노마드 시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결국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규모 폐업의 시대 후계자가 없는 일본 기업들 히야마 히로시라고 AFP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 가업 승계가 안 된다. 그리고 뭐 소기업 일반적으로 소기업들인데 이런 얘기고요.
가업을 외부인들에게 파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끼고 있다. 일본의 그 전통적인 정서가 이런 거죠. 그 취재 이거 그 기사를 쓴 사람은 아마 그 일본의 그 우리말로는 화로 발음하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겠죠. 이 설명을 하자면은 화라는 게 에도 시대 때에부터도 풍미했다고 생각되는 일본의 화입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마치 신분계급 제도 가지고 이 장인은 장인을 그 대신 대우해 줬기 때문에 너희 집안은 그냥 우동 가게 했으면 그냥 우동으로 계속 살아. 그게 이제 이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야. 이래 가지고 이제 또 가업승계가 되고 또 치열한 경쟁이 안 일어나도록 그 상부 막부에서 조정들을 하고 하니까 다들 역할 분담을 시켜줘 가지고 동네에 우동 가게가 2개 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못 살게 한다든지 이러니까 이제 가업승계가 됐던 건데 이게 산업화가 돼 가지고 신분 계급 제도가 없어졌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아직 한계가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기업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기업체가 생겼다고 바톤즈, 그러니까 바톤즈라고 바통, 이런 회사가 이런 것을 링크해 가지고 명예롭게 말하자면 가업을 넘기고 남한테 남기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노인네가 하시는 말은 저는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활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자, 제가 며칠 전에도 일본의 가내공업 김공장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그쪽은 자식이 아들이 즉 어머니가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승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물류에 관한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미 해병대의 시험군 설계, 디펜스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보다도 이제 전쟁은 병참, 로지스틱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무기들이 현대화되면서 전자정비 이런 거를 통해서 종합적인 육해 공군의 네트워킹을 해가면서 어떻게 물류, 병참, 로지스틱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 요거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물류라는 이름으로 매우 민간 기업에서도 가장 이제는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중국 고위 외교관 일본 한국과 회담 제안 교도통신인데 인도네시아에 열린 외상 회의에서 별도로 이 왕이가 그때 외무장관을 대신해서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이용해서 우리 한중일 회담을 좀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일본 외상을 통해서 했고 일본 외상은 이거를 바로 한국에 전달을 했다. 그렇게 교토통신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을 직접 상대하기가 좀 껄쩍지근하니까 일본이 그래도 유화책 적도로 잘 하니까 왕이가 잠깐 보죠. 잠깐 봐서 요즘 말이죠. 이거 우리 한번 좀 셋이서 만나야 되지 않겠소?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방출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요거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중국 친강 외교부장 해임 후임에 다시 왕이 조선일보에서 결국 종합적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의 의결을 했다. 뭐 잠적한 지 한 달이 넘어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러나 친강 해임 이유는 공개가 안 됐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던 것은 간첩설, 분류설 등등이죠.
그런데 이제 그 친강이 뭐 지금 조선일보는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만은 이 친강이 전랑 외교의 지휘한 인물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왕위가 다시 했던 사람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이런 얘기가 됐대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오면서는 저는 그 주미대사까지 했기 때문에 더 좀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이게 왕이가 하면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랑 외교의 원조가 왕이 아니었나? 친강 주미대사 시절에 뭔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미대사를 하면서 미국의 그 돌아가는 상황을 더 충분히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사람이면은 현재 그 미중 관계에 조금 더 그 유화적으로 할 수 있는 거꾸로 사람 아니었겠느냐 하는데 글쎄 시진핑이 볼 때는 아닌갑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관이 명관이라고 왕이 당신이 좀 더 해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게 이 일본 야후 재팬 뉴스인데 제가 근거를 좀 빼먹었네요. 그 출처를 신아편 전쟁 좀비 마약 펜타닐 원료 생산 중국이 미국에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이 펜타놀의 원료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정부에서 통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을 너무 그렇게 그 국제사회에 해가지고 좀 그거 좀 해제 좀 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부탁을 해서 약간 그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브링컨 그 국무장관은 18세에서 49세 미국인 사망의 첫 원인이 현재 펜타닐이라고 밝혔으니까 옛날에 그 마약 이 아편 전쟁으로 그 청나라가 결국은 망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중국이 청나라 망한 거를 복수하려고 그렇게 그 멕시코를 경유해서 펜타닐을 미국에 뿌리려는 건지 뭐 우리나라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그 좀비 사건 같은 어떤 또 그다음에 무슨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등등 사회가 영 이 사회 형상 날씨만 극단적인 게 아니고 사회 현상도 극단적인 게 막 일어나는데 여기 마약이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미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아직 중국 정부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전될지 지금도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가 하이트 진로 켈리 맥주 르포 기사를 썼다. 유진우 기자인데요. 요게 이제 그 켈리 뭐 100일 만에 1억 병을 팔았다는데 그런데 왜 주가는 내려가냐 이게요. 이게 또 무슨 언론 플레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류는 광고 모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주가는 왜 하락하는가? 하이트 진로 아직 상반기 실적이 그 공시가 안 됐습니다.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요게 이 친구 이름 이제 저는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손석구라고 악역도 잘하는 친구인데 모델을 잘 쓴 것 같아요. 이 모델 덕분도 톡톡이 좀 보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 참이슬 먹다가 그 모델 때문에 처음처럼으로 바꿨어요. 그 모델에 따라서 그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하이트 진로 참이슬한테 미안하지만은 처음처럼도 좀 처음처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소? 그래가지고 그 여자 모델의 영향력이 그 여전사로 한번 나온 다음에 여자 모델한테 꽂혔어요. 여전사로 나와야 꽂힙니다. 그냥 부드러운 그 아이유 너무 그냥 깜찍하고 귀여운 컨셉으로 8년 이상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있지만 여전사 컨셉도 이것도 결국 그거 흉내낸 거 아닌가 이게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날씨에 극단적인 그런 에, 이 광고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휴전협정 70주년에 22개국을 초청하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했다. 요게 그런 내용이고요. 러시아 이 국방장관 오고 북한은 리 홍중 중국 전 국인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길어가지고 이끄는 당과 정부 대표단이 오고,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걔네들은 지금 그 휴전일을 전승절로 북한은 얘기를 한다며요. 남한이 유엔 참전국 70주년 맞이해서 행사를 하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지들도 질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평화협정 그런 뉴스를 내는 재미 동포들의 순진한 그런 순박한 그런 거, 한국에 살면서 평화협정 좀 얘기하라고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죠. 요건 참고적으로 야후 재팬은 항상 그 헤드라인을 요즘 날치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맨 위에 뜨는 게 기록적 더위 이어 열사병의 엄중 경계, 이게 이제 1순위로 나왔어요. 7월 26일자 01시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을 방문해, 요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탈들이 언론의 중요도 뭐 이런 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단에 나오게 하는 알고리즘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에 이용된다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언론이 뭐 글쎄요, 좌파 언론도 있고 우파 언론도 있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네이버가 하는 방식은 어정쩡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열사병 주의하라는 데가 이렇게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전지로 미국을 점령하자 이미 일본 기업의 존재감은 없다. 마키노 시게오라고 모타 팬이라는 자동차 광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LIB가 있는데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발빠르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결국 들어갔는데, 다 따져보면은 순수한 중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닛산이 20% 출자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자본도 그래 미국에 들어와서 배터리 공장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은 그래, 에너지는 정치가 지배하는 세계다. 이거 진리입니다. 이거 에너지 그냥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부의 힘, 정치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기고가는 일본의 존재감은 없다. 현재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7월 26일자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상반기 영업 실적을 공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